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죠? 가장 많이 드시는 것이 비타민 제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그런 비타민 중에서도 B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는 다른 비타민 A, C, D 등과 달리 비타민 B군, 즉 비타민 B 콤플렉스라 불리며 매우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니아신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3를 중심으로 역할과 효능, 부작용, 그리고 비타민 B3가 포함된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장부에 미치는 영향을 팔체질의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3의 역할과 효능입니다. 비타민 B군은 세포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비타민 B3, 즉 니아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또한 신경계와 소화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돕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기가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비타민 B3를 섭취하시면 좋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타민 B3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하는 것을 도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노화를 막는 항산화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이 작용하는 비타민 B3는 훌륭한 피부 영양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러한 비타민 B3를 비타민 B 계열로 묶어 팔체질의학 관점에서 장부의 관련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은 전체적으로 비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약한 체질이 비타민 B를 섭취하면 비위 기능의 활성화와 위산 촉진이라는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위가 강한 사람은 체질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더라도 그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태양인 금양체질, 열태음인 모금체질, 소양인 토체질은 비타민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타민 B3가 결핍되면 피부염과 식욕부진, 변비,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피로, 불면증,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더욱 심하면 치매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수를 주식을 하는 취하던 이 아메리칸 인디언 사이에서 펠라그라라는 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펠라그라는 팔, 다리 등 햇볕을 쬐는 피부에 홍발이 나타나면서 신경 및 위장 장애를 동반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은 옥수수에 비타민 B3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타민 B3의 중요성, 이제 좀 실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타민 B3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고기, 아보카도, 고구마, 참치, 현미, 땅콩, 완두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곡류 섭취 시 정제된 흰밀가루, 흰살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3가 결핍될 위험이 높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비타민 B3가 풍부하게 포함된 부분이 다량으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제되지 않은 곡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모든 영양소 섭취가 적당해야 하지만 비타민 B3는 특히 과잉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잉 섭취 부작용이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3를 복용하기 전에 팔체질 진단은 필수이겠지요. 이러한 비타민 B3가 초래하는 구체적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아신 플러시, 즉 얼굴, 가슴, 목 등에 홍조가 생기고 따가운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간 손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려고 비타민 B3를 과다 복용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 위궤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통풍입니다. 요산 수치를 증가시켜 통풍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섭취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작용을 동양의학과 팔체질의학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행의 삼각관계를 적용해보면 비타민 B의 과도한 섭취는 신장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타민 B가 수용성이어서 물에 잘 녹긴 합니다. 하지만 몸에 과도하게 유입되면 몸속에서 녹은 액체 성분이 신장 쪽으로 흘러가 걸러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심하면 신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B가 강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에 질병이 있다고 체질적으로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한 장부로 태어나도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은 약한 장부, 체질적으로 약한 장부였으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3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식품으로부터 비타민 B3를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따로 보충제를 섭취하신다면 사전에 적정 복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체질을 정확히 알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팔체질을 적용했을 때 선천적으로 B가 좋은 체질이라면 비타민 B군을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비타민 B3를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비타민 B가 섞인, 즉 비타민 B 콤플렉스 형태로, 즉 비타민 B군의 형태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3만 들어있는 영양제를 장기 복용하면 비타민 B군에 속한 다른 비타민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비타민 B3의 역할과 효능, 음식 부작용을 팔체질과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비타민 B3라 할지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는 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